그 다음에 자, 너무 좋았어요. 너무 풍요로웠을 때는 이제 궁극에 이르면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 자리를 잃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유랑한다라는 역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유랑하는 나그네, 화산역. 자, 산은 멈추어 있고, 자, 불은 자꾸 올라가잖아요. 여기저기 움직이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이 불이라고 하는 건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 만날 수가 없네요, 불이. 그죠? 그래서 계속 떠도는 모습이에요, 이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데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계속 불은 떠도는 거예요. 만나지를 못해. 그래서 이게 서로 또 어긋나죠. 사실 어긋나 있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그냥 멈춰 있고 하나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긋나죠. 이런 모습이 바로 유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밖에 붙어 있는 것도 유랑이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산 위에 있잖아요. 밖에 리께가 있잖아. 리께가 걸릴 리자죠. 사실은 이 리는 하늘에 걸려 있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걸릴 리자. 그래서 걸려 있는데 저 위에 따로 걸려 있는 거예요. 밖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해요. 이 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그네려, 유랑한다. 지금 우리는 그 노마드를 되게 동경하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그 정주민으로서 산 이 삶이 너무 괴로워서 계속 어딘가 떠돌고 싶어 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엄청 여행 다니시잖아요. 요즘 시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 붙들리지 않고 계속 떠돌고 싶은 마음. 이런 게 그 련데 여기서는 이때는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뭔가 실패를 했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망명을 많이 다녀서 이 천하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한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뭔가 지위를 잃고 자기 고향에 머물러서 살 수 없게 되는 상태. 그래서 타지를 막 떠도는 거. 이게 바로 유랑입니다. 타지를 막 떠도는 유랑. 그래서 지금 요거는 유랑이 그래서 보세요. 소형, 여정, 길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형통하다고 얘기했네. 조금 형통하다. 완전히 형통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왜 타양을 떠도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소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조금 형통하다. 그래서 유랑의 올바름을 얻어서 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유랑할 때는 유랑의 도가 또 있어요. 유랑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유랑에 또 잘 적응해야 돼요. 선생님들 우리가 이게 다 운명이에요. 떠돌 때는 또 이것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죠. 뭐 어떡해요. 돌아올려도 돌아올 수가 없는 때가 있잖아. 그러면 떠돌 때의 도가 또 있구나. 그래서 여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랑의 올바름을 얻어서 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소형이라는 말을 왜 했냐면 선생님들 거기 아래 보세요. 지금 여기 화산 역계에서는 위에 배인 화학계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떠도는 주체는 이 윗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운데 유고는 음효예요, 여러분. 음효가 자 가운데 중심을 딱 차지하고 있죠. 근데 위아래는 강한 애들이 어떻게 해요? 딱 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강한 자에게 붙어 있어서 자 형통은 한 건데 얘가 음유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형통한 거예요. 유랑하지만 유고의 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유랑의 도를 얻었기 때문에. 유랑의 도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형통하다. 그래서 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자리에 딱 잘 멈추어서 이렇게 현명한 사람에 붙어 있는 모습. 왜냐하면 밑에가 산이잖아요. 그죠? 멈추었다. 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멈추어서 잘 붙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소형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또 옆으로 가볼게요. 역괴. 자, 산상유화예요. 그게 여다. 1107쪽 아래입니다. 군자 2, 명신 용형 2, 분류옥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앞에도 그렇더니 또 역계에서도 불이 나오니까 자꾸 이게 뭐하고 형벌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산 위에 불이 있는 것, 이걸 우리는 열하고 표현한다. 자, 군자는 자, 이것을 보는데 여러분 형벌을 쓰는데 신중하고 밝게 비추어야 된다. 그 명신하면서 그러니까 용형을 명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신이 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쓰되 밝게 비추면서 신중하게 하라. 그리고 불유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너무 감옥에 오래 머무르게 하지 마라. 불유옥이라고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이 이렇게 머물다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머물다 떠나기 때문에 오래 머물게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또 찾아내는 우리 그 공자님의 이런 어떤 모습? 공자님은 진짜 제가 볼 때는 긍정의 아이콘이신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떠돈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 오면 대상에 오면 좀 다르게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걸 봐도 참 해석이 다르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분의 1초 뒤의 것을 본다. 이건 뭐예요? 예측한다는 건 모든 건 해석이에요. 모든 건 해석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기억이라는 그 굉장히 많은 어떤 기억 속에는 범주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조합해가지고 연결해서 그걸 해석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사실은 해석의 영역이거든요. 선생님들은 주역은 그래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주역도 계속 활동합니다. 주역의 해석도 그러다 보면 또 여러분들에 의해서 확장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 21세기에 주역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면서 이걸 또 다르게 공자님만큼 멋지게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겠죠. 해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군자는 이렇게 이걸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라는 게 유랑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사실 세상에 그 천하를 여기저기 다 떠도는 거죠. 세상의 천하의 좋고 나쁨을 다 보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러 천하주의를 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젊은 시절이에요, 선생님들. 그 10대 후반, 19 뭐 이럴 때 그 아버지가 사마담이거든요. 이 사마담도 자기가 그 역사를 기록하는 걸 아주 자기의 그 의무, 책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 집안이 해야 할 일. 그래가지고 조기 교육을 시켰어요. 사마천은. 어려서부터 역사를 공부시키고 막 사서삼경 막 이런 사서삼경이 그때는 없었지만 어쨌든 육경 이런 걸 막 공부를 시키면서 그리고 미리 천하를 다 다녀오너라 해가지고 10대 후반의 이 청년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천하를 다 돌게 했어. 그래서 그 천하를 다 돌면서 자기가 봤던 거 있잖아요. 경험했던 거. 이런 게 나중에 사마천의 그 사기라는 역사책에 담겨 있어요. 그 흔적이 다 하나하나 담겨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아, 세상의 옳고 그름이 뭐냐라고 하는 것. 세상의 어둠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감지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형벌을 잘 쓰는데 써야 돼요. 억울한 자가 없도록 똑같이. 그리고 뭐예요? 아, 송사를 너무 오래 해서도 안 되고 감옥에 너무 오래 머무르게 해서도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대한 많은 경험이 그런 어떤 지식이 또 나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불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계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밝게 깨게 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그만큼 많이 본다는 건 계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 유랑이라고 하는 게 처지가 별로다, 처지가 좀 끈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 기회에 뭐가 돼요, 여러분? 아, 엄청난 경험을 하는 거. 온 세상을 다 보는 거구나. 그래서 젊은이는 세상으로 내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경험하게 자기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해야 돼요. 아까 핑계 다음에 저는 유랑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가진 자는 경험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진짜 세상에 어려운 사람, 진짜 소외된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그 집이 세상 경험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세상을 밖으로 사실은 내보내야 되는 거. 그게 되게 필요해서 그 다음에 이게 나온 게 아닐까? 저는 또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초역해 볼게요. 여셋에 사기소치죄라고 얘기했어요. 사기소치죄. 자,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지위를 잃고 고향으로부터 떠나게 됐어. 되게 궁색하죠. 마음도 막 쪼그라붙죠, 선생님들. 옹졸해지겠죠. 나를 이렇게 내쳤어. 막 이런 마음도 들 거 아니에요. 지금 초육은 그런 마음이래요. 원래 양이어야 되는데 음이 왔지 않나요, 선생님들. 음이 와서 이 쪼그라든 그래가지고 이 쇠세라고 하는 게 그 작단데 찰디잘다예요, 여러분. 세세하다는 게 거의 분쇄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 작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거의 분쇄 수준의 그런 잣디잘이에요. 그래서 너무 추하고 째째하다고 표현했어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째째해. 이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떠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취하는 바가 그렇게 되면 그 취하는 바가 재앙이다. 재앙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마음으로 떠돌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예요? 걔가 가는 곳마다 얻는 것마다 다 재앙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떠돌 때 떠돌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떠돌까를 생각해야죠. 타지를 막 떠돌 때 여러분 난 쫓겨난 사람이고 정말 구제불능이고 세상이 다 정말 나쁘고 막 이런 마음으로만 가면 뭐가 보이겠어요? 새로운 그 타지에 그런 습속들이 보일까요, 선생님? 그런 풍광이 내 눈에 들어올까요? 하나도 안 들어요. 지금 그런 상태. 그렇게 다친 마음. 완전히 갇혀서 진짜 타지를 진짜 경험할 수 없는 마음. 이거예요. 그래서 유랑의 도는 선생님들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겸손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겸손하라라고 얘기해요. 겸손하라고. 근데 저는 이건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겸손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다른 장소로 가면 통용이 안 돼요. 과거의 지식이 그 장소를 옮겼을 때 여기에서는 전혀 어떻게 돼요?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습속 다 다르니까. 그 말이 나왔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려면 나를 어떻게 해도 한껏 낮춰야죠. 내가 아는 것이 없다라고 나를 비워야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배워야죠. 그래서 유랑한다는 건 제가 왜 천하주유를 했을까를 생각하면 새로운 배움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다는 건 나를 다 내려놓고 뭔가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기에서 그 말을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 뒤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배움 이게 겸손 이게 비운다는 거구나. 결국 우리 맨날 비운다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뭘 비워?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호기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새로움으로 볼 수 있는 그 비움, 그게 바로 겸손이다. 그러니까 겸손을 또 다르게 자기를 어떻게 낮춰 이러면 너무 겸손하면 너무 또 비루하다고 생각하실까봐 여기서 쓰는 이 겸손함이라는 이 말에 내포하는 건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6위가 제일 좋아요. 참 좋습니다. 6위는 여즉차, 회기자, 득동복정이에요. 자, 유랑할 때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유랑을 잘하기 위한 3가지 조건. 자, 머무는 곳에 가야 장막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이 차자가 사실은 다음, 둘째, 차례 이런 뜻이잖아요. 원래 뜻이. 근데 이 차는 여러분 우리 군에 전쟁했을 때 거기에 병영 있잖아요. 장막으로 병영을 치는 거. 그게 차예요.
이 2차자. 예를 들어서 자리하다, 장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임시거처, 장막, 뭐 여막 이런 거 있죠. 거기서 머무르다, 묵다 이런 뜻도 있어요. 머무르다, 묵다. 그래서 이게 머무는 곳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어요. 머무는 곳을 찾았어요, 여러분. 유랑자, 여가 그 머무는 곳에 나아갔고 그 다음에 회기자예요, 여러분. 물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떠돌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자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의지할 수 있는 동복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나에게 또 충성을 바치는 동복의 그 올바름을 내가 또 얻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어딘들 떠돌지 못할까요? 자, 떠돌 때 세 가지 조건을 유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데 있으면 여러분 재앙과 위태로움을 다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길하다, 흉하다 이런 말 안 썼잖아요. 이것만 가지면 모든 재앙과 위태로움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랑할 때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뭐 유랑할 때 엄청 길한 걸 찾을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 근데 그걸 면하면 그게 진짜 가장 좋은 거예요. 떠돌 때 세 가지 이것을 갖춰라. 근데 유기는 중정에서 그걸 갖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랑에 되게 대처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 뭔가 타지를 떠돌고 싶을 때, 노마드가 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그 영화 저번에 노매드랜드라는 영화 보셨어요? 선생님들? 노매드랜드? 거기는 진짜 자발적으로 그 진짜 트럭 하나 가지고 그 미국을 이렇게 유랑하는 그 집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뭐 이렇게 생활하고. 근데 그 주인공은 어쨌든 안착하려다가도 그 안착을 못하고 다시 떠도는 거죠. 뭔가 계속 그 쌓는 게 아니라 거기도 계속 비우는 삶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가족 관계에 또 얽매이지 않고 또 어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잠시 일을 해서 1년 먹고 살 거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떠도는 그런 어떤 그 노머드랜드의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그 영화가 잔잔하니 저는 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사실 또 우리가 뭐 친구라고 해야 할지 또 그 유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또 연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게 동복이라고 표현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올바름 이런 것들을 가지면 유랑도 우리가 또 다른 삶으로 괜찮은 거죠. 워낙 떠돌기를 좋아하니까 저는 그냥 이건 우리 현대 그 시대의 왜 딱 맞는 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화산역괴가. 자, 근데 93이에요. 여러분들. 여분기차예요. 여분기차. 그리고 상기 동복 정이네요. 유기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려예요, 여러분. 자, 그 나그네가 자기가 머무는 곳을 불태워버렸어요. 분자, 불태울 분자. 그리고 잃었어요. 자기의 동복의 그 올바름을 잃었어요. 더 이상 동복이 나한테 뭔가 충성도 보이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그래요. 내가 의지할 곳을 잃은 거예요. 내가 떠돌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 사람도 잃었어요. 그러니 위태롭다. 진짜 유랑을 너무 머물 자리도 없이 이렇게 가는 이거야말로 진짜 대책 없잖아요. 그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그렇게 돼버리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할 때 과도한 자만함 때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93은 되게 강한데 중도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죠? 하체의 꼭대기 자리잖아요. 하체의 꼭대기 자리. 그래서 그 간계하고의 경계선에 딱 있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간계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스스로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스스로 높다고 생각해서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뭔가 새로 터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낮추고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 없으면 어디도 가서 자리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3이 이렇게 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스스로 너무 자만했다. 겸손에 배극되는 태도가 바로 자만이잖아. 뭔가 새로 진짜 자기를 다 비우고 배우려는 태도가 전혀 없었다. 공자는 제사의 예법의 달인이잖아요. 공자님. 그렇죠? 근데 그 자기가 자기 예법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다른 곳에 가서 제사 지낼 때 그 제사 주관하는 사람한테 꼭 물어봤대요. 다. 하나하나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법은 다 안다는 공자가 저런 사람한테도 다 묻네 라고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공자는 그게 자기의 뭐예요? 예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조차도 예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사의 얘도 장소가 달라지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예법으로 또 이 제사가 또 지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무지예요. 자, 우리가 안다라고 하지만 늘 새로운 장소로 가면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무지 상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무지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나는 지혜 상태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 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만이에요. 근데 늘 새로운 장소로 떠날 때 나는 모른다. 이건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죠. 자, 오직 모를 뿐. 선사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했을까요? 근데 새로운 것을 깨치지만 또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지한 상태. 오직 모르는 상태. 그걸 안 가졌기 때문에 뭐를 했다? 여분기차예요. 자기 그 몸을 장막마저도 불태워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 아주 안 좋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의리를 잃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동복의 그 올바름을 내가 잃는 건 내가 걔한테 의리를 제대로 못 갖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상대방의 그 마음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상태.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지금 구3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4는 그래도 조금 낫네요. 구3보다. 자, 여우처예요. 듣기 자부, 아심불쾌라고 얘기했어요. 자, 나그네가 거처할 자리를 얻었어요. 거처할 자리도 얻었고, 그 다음 듣기, 자, 물자와 도끼를 얻었대요, 여러분. 물자와 도끼를 얻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물자와 도끼를 얻었다는 건 거기다가 뭐 장막이라도 짓고 나무라도 패가지고 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구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본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지만 아심불쾌라고 표현했네요. 내 마음은 편치 않다. 혹은 내 마음은 기쁘지 않다예요. 이 사람은 사실 그 유랑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갖춘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재능을 펼치면서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게 구4한테는 있는 거죠. 자, 위에 유고가 구4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 구4의 짝이 되는 초6이 또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되는 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음유하죠. 둘 다 음유래서 별로 그렇게 힘이 되지는 않아요. 힘이 되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호응하는 이 상태로 그래도 나름 그 자리도 얻고 마치 그 물자도 다 얻은 것 같지만 구4는 흡족하지 않은 상태. 구4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리를 얻어야 아마 쾌한 마음이 될 텐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구4 정도를 겪어도 아직 그렇게 돌아가기는 어렵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유랑이 더 필요하다. 여러분. 그리고 그 6호로 가볼게요. 자, 6호는 솔석자입니다. 솔석자, 석치. 뻥을 쏘아 맞춰서 일시망이에요. 한 화살에 걔를 우리가 그 죽인 거예요, 여러분. 망. 죽일 망도 되지만 그래서 사로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로잡아서 자, 종이의 명이네요. 끝내
영예와 복록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꿩은 여러분 그 문명을 상징한대요. 문명을 상징하는 새래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좀 미흡해요. 근데 꿩도 사실 수컷 꿩은 엄청 화려한 거 아시죠? 엄청 이렇게 문양이 있으면서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 문명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명하고 또 유순하잖아요, 지금. 그죠? 음유해서. 근데 또 중도를 얻었어요. 중합니다. 그래서 윗사람, 아랫사람들하고 함께 해요. 우리가 이걸 보면. 윗사람, 아랫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딱 이렇게 가운데 음유하게 붙어서 위에 양강, 아래 양강 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문명에 부합하는 그 지혜를, 그러니까 유랑에 부합하는 그 지혜를 얘는 딱 잡은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끝내는 어때요, 여러분? 다시 그 명예와 그 복록을 얻을 것이다. 이건 돌아간다는 얘기. 그렇게 해서 유랑생활을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유고가 그래요. 근데 저는 유고를 보면서 그 춘추시대에 진나라 문공이 있거든요. 그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진문공이 여러분 그 계자추 아세요? 계자추 우리 한식날 생긴 게 계자추가 그 이 문공하고 그 떠돌다가 돌아왔는데 공을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같이 망명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을 세웠지만 그 공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 내가 그만큼 자격을 못 갖췄던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걸 알고 계자추를 이제 불러내려고 했더니 얘가 안 나왔어. 그래서 일부러 불을 질렀는데 불을 질렀어도 안 나왔어요. 나 타 죽은 거야. 뭐 역사의 책에는 없는데 전설로는 있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그래서 한식날이 생겼다. 그를 기리느라고. 그렇게 말했던 주인공 진나라 문공. 그 진문공이 그 진헌공이라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이 진나라에 여러분. 그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라 춘추시대에 막강했던 강대국 진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진헌공이 죽으면서 이 아들들이 이제 서로 싸우게 되고 이러면서 도망을 갔어요. 진문공이. 몇 살에 도망갔을까요? 이 사람 43살. 43살에 떠돌게 된 거예요. 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망명의 시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선생님들? 망명의 시간이 19년. 19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돌아와서 그 왕이 된 건 62살, 그러니까 62살이에요. 62살에 돌아와서 한 8년 정도 왕노릇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8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이 진나라를 패자의 나라, 그 여러 제후국 중에 그 우두머리 나라로 만든 사람이 이 진문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진문공이 그 자기 자신도 어지럽다고 그러는데 되게 똑똑하긴 했어요. 약속도 잘 지키고. 근데 이 사람은 망명하는 나라마다 가서 너무 적응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그렇게 가서 어떻게 부인을 얻잖아요. 부인하고도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적당히 가면 그 적당히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 사이가 좋아서 헤어지기가 너무 힘들어. 이럴 정도로 사이 좋게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제 나라 가서 또 생활을 했거든요. 제 나라에 가서도 또 여인을 얻었는데 너무 사이가 또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또 적응을 잘해. 그래서 사실 19년을 너무 편안하게 떠돈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편안하게 떠돌고 문공과 함께하는 또 사람들이 너무 뛰어난 사람들. 문공한테 진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굉장히 현명했던 사람들이 함께 19년을 같이 망명생활을 했어요. 이 상황하고 비슷하죠. 유고.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점괘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 나라 가서 머무르려고 그랬어. 문공이. 아 이제 더 떠돌기 싫다.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이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 제 나라에서 얻은 부인과 그 아래 그 신하가
안 된다. 돌아가야 된다. 이 사람 이름이 중입니다. 문공의 이름이 이 중이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술을 많이 먹여서 그 보쌈해가지고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진나라로 돌아와서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 진문공은 이렇게 떠돌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을 보내질 않고 사실은 이웃나라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을 또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19년의 세월 동안 진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하들이 또 이 사람을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유랑이. 그래서 유랑이 한 삶이 된 거죠. 그래서 그 19년의 망명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진나라를 너무 멋지게 잘 다스렸어요. 이후 강대국에게는 또 약속을 되게 잘 지켰고 꿀리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다 역학관계를 만들어내면서 진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올려놨던 사람이 바로 문공입니다. 그럴 때 종이 예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끝내 왕으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요거에 해당된다. 근데 이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떠돌면서 거기에 적응을 너무 잘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배울 줄 아는 것. 그 겸손함. 이게 바로 그 유랑의 힘으로 강대국들의 엄청난 신망을 얻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이후 진나라 여러분, 그리고 초나라 막 이런 그 주변국들의 그 왕들이 진나라의 다음 왕은 이 사람이다. 중이다. 중이다. 그래서 중이를 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떠돌면서 그냥 자포자기로 다니면 절대로 안 돼요, 선생님들. 마치 거기서 천년백년 살 것 같이 하면서 다니는 이 마음. 이게 그 중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유랑 생활의 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도가 있다면 그게 뭘까를 얘기해 주는 부분. 그게 또 유고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부로 갈게요. 상부는 안 좋네요, 여러분들. 좁은 기소예요. 여인선소, 후호도, 상우, 우이, 흉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새가 자기 둥지를 태워버렸어요. 사실 새가 유랑 생활하지만 되게 높은 데 있는 저기 동물이잖아요. 높은 데에 올라가서 사실 명망도 갖게 되고 나름 괜찮아요. 지금 이 상륙 상태는. 그런데 이 나그네가 유랑하는 사람이 먼저는 웃어요. 먼저 웃겠죠, 여러분. 그죠? 높은 데서 나름 명망도 있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울부짖어서 여러분 막 호소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 유랑하면서 되게 자만해. 되게 교만하다고 여기 나왔어요. 자기가 유랑 생활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괜찮으니까 나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교만하게 되는 상태. 그래서 앞에서는 웃었는데 뒤에서는 그래서 이 교만함으로 자기 둥지까지 태우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울게 된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소를 잃었어요. 소홀히 하는데 이 이자가 쉬울 이자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홀히 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서 소홀히 하면서 소를 잃어버리니 흉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19년을 한결같이 갖고 다니는 그 마음은 사실은 말하는 대로 강조 또 합니다. 배움이라는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새로 다 내가 터득한다. 새로 얻는다. 이 마음인데 이걸 이 사람이 그 소홀히 하는 차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 우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그 순종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 현장을 내 이치를 따르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 내가 가는 그 현장의 숲속 여러분 거기에 나름의 어떤 통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나름의 거기에 질서 이런 것에 내 마음을 이렇게 열고 가지고 가는 그런 어떤 능력을 어느 순간 소홀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흉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여행의 도이기도 하겠죠. 여행의 도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 자체를 다 받아들여 보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면 나의 선입견을 다 지우고 우리가 거기를 가서 사람도 만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제도도 한번 이렇게 기꺼이 한번 받아들여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뭐예요? 그 접속 가운데 뭔가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연안 박지원 열하일기예요. 열하일기. 원수의 나라 청나라를 갔는데 그동안 조선 선비들은 청나라가 누린내 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눈부신 선진국이에요. 세계 제일의 대국이었어요. 사실 청나라가. 그걸 눈 감고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동안의 조선 선비들은 가서 그걸 못 본 척 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편견으로 중국 그 청나라를 막 폄하하다가 그냥 돌아오면 뭘 배워요,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가 청나라를 사실 물리칠 수 있나요? 절대로 그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새로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워야 돼요. 청나라를 전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문명의 어떤 그 문명을 하게 하는 그 문명화의 이 힘급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그게 뭐지? 이렇게 한 힘이 뭐지? 그 원동력이 뭐지? 연암은 그걸 찾아냈거든요. 거기는 일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도 너무 자기 생활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진짜 깔끔하게 단속하면서 사는 거예요. 집이 너무너무 깔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가난한 집인데 안팎으로 너무 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이게 문명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문명이 아니에요. 그냥 없는 사람도 자기 삶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만족하고 살고 있는지 이게 청나라의 힘이구나라고 하는 걸 연암은 느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을 상전 거기 아래 보세요. 자, 소리하여 이르니 결국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혹은 끝내는 듣지도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해도 되고 종막지 묻냐라고 했기 때문에 끝내 듣지를 못한다. 모든 걸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귀도 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이 하는 그 말도 듣지 못할 정도로 꽉 막힌 상태. 진짜 자만과 자기 그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상태. 이건 끝내 뭐를 한다? 좁은 기소라는 이 말을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면 종국에는 이렇게 된다. 우리가 정착민으로 살아도 마찬가지고요. 노마드로 살아도 사실 그런데 노마드일 때는 더더욱이나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종막지 묻냐라는 이 말 꼭 같이 상륙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는 건 이렇게 귀를 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를 열어서 새로운 것들이 막 들어올 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막 뒤섞여서 거기서 뭔가 아주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되는 거죠. 그 삶의 길도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삶의 방법도 우리가 삶의 이치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고 나오려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많이 배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끝내 스스로 듣는 길을 열어놓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변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이 유랑이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 울부짖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유랑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러 다니는 것도 유랑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장소에 와서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것도 저는 여라고 생각하거든요.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를 자꾸 다른 세계로 떠돌게 하는 거죠. 그 떠도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이 뭐예요? 귀를 열어서 다른 걸 듣고 오자 함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다르다는 것 자체가 달라져야지가 아니라 그 즉시 달라지는 거. 그 자리에서 달라지는 것. 그게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들어서 깨닫는 건 그 자리에서 달라지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달라져야지, 되어야지 이게 아니래요, 선생님들. 우리가 이 즉시 같이 동참해서 내가 그 순간 이전의 것을 그냥 그 순간 버려야 돼. 이게 버리는 게 실천이에요. 선생님들. 어떤 마음 있잖아요. 이런 것도 버려. 그 자리에서 버려. 생활의 어떤 행동 패턴 이런 것도 그 자리에서 버리는 거. 귀가 들린다면 그걸 그 자리에서 버리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실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야 좁은 기소라고 하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오늘 몇 개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